안녕하세요, 석규입니다. 1월 30일날 JLPT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전 31일날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워치에서 JLPT 결과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너무 놀랐습니다. 결과는 너무나도 다행히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JLPT를 보고 나와서 후기를 말씀드렸을 때 독해 파트가 정말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 가락 점수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잘 찍었나 봅니다. 제가 작년 3월에 M4 후기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영상에 최근에도 JLPT나 M4 관련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N3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제 막 일본어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 올해 4월에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갈 예정이라 그거를 목표로 해서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5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일본어 공부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였었거든요. 그때 찾아보니까 JLPT 얘기가 가장 많았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일본 5월을 가려고 하는데 일본어 실력은 어느 정도 돼서 가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이 N3 정도 따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였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N3를 따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저는 히라가나 가타카나만 안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N3는 정말 너무 높은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기보다는 M4를 한번 먼저 쳐보자 해서 M4를 준비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N3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N3까지 오게 된 가장 큰 동기부여는 일본 워킹홀리데이였었던 것 같아요. 물론 가장 좋은 건 N1을 따는 거겠죠. 그래도 저는 처음 목표였던 5월 가기 전에 N3 따기를 달성해서 지금 되게 만족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N3 공부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저의 일본어 실력은 아마 한 M4를 합격할 수 있는 정도 였었던 것 같습니다. M4를 합격하고 나서 따로 공부를 하고 있진 않았었거든요. 개인적인 건데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전 JLPT보다 일본 워킹홀리데이 합격하는 게 더 중요했어요. 일본 5월도 가는데 일본어 공부해야지 라는 게 저의 마음가짐이었는데 워킹홀리데이를 2번이나 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떨어졌을 때는 정말 경험삼아 준비했던 거라 큰 타격이 없었는데 두 번째 떨어졌을 때는 와, 이거 나 정말 못 갈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때 정말 상실감이 컸었고 일본 5월도 못 가는데 내가 원어민처럼 말해서 뭐하냐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아예 놓아버리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3트째 5월에 합격할 수 있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5월도 붙었는데 다시 공부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 실력은 M4부터 다시 시작한 느낌이었어요. M4 단어 다시 보고 문법도 다시 보고 약간 진짜 정말 초보자? 초급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제가 몇 점을 받았는지 점수를 알려드려야겠죠? 제 점수입니다. 네, 정말 귀엽죠? 제 목표가 고득점이 아닌 가락만 하지 말자 였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정말 반타작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 영상은 고득점자의 영상이 아닌 정말 합격만 한 사람의 영상입니다. 저는 공부 시간을 열품타라는 유명한 어플로 기록을 했고요. 열품타 외에 간단하게 단어 보는 거 말고는 따로 공부를 더 하진 않았습니다. 보시면 9월부터 공부를 시작했더라고요. 크게 보면 3개월 정도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 영상을 볼 때 3개월 합격이라는 키워드를 정말 많이 봤었는데 그럴 때마다 무슨 3개월 만에 합격을 하냐, 원래 일본어를 잘했던 거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직접 해보니까 그 3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씹덕 베이스 없습니다. 씹덕 베이스 있으신 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전 단어 공부를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JLPT 해독 웹으로만 거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웹 기준 N3 단어가 1100개 정도 되는데 9월, 10월에는 단어 위주로 외우고 문법을 조금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1월에는 독해 문제를 풀고 청해 문제도 같이 풀어줬습니다. 참고로 책은 다락원의 유명한 한 권으로 끝내기 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JLPT 31일 동안 공부하기 브이로그를 인스타 릴스에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면 제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아마 실감이 나실 겁니다. 진짜 제가 살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한 달 동안은 정말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열품타 기준으로 순 공부 시간은 총 171시간 13분 정도 했다고 하네요.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어를 하루 안 보면 정말 이렇게 가물가물 하더라고요. 특히 한자가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가 좋아서 취미로 하시는 직장인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스케줄 근무여가지고 출근하는 시간이 매일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정말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준비하신 분들 모두 응원합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면 커트라인에는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걸 위주로 공부하면 좋은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영상에 담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JLPT를 보시는 분들이 도대체 어떤 단계를 신청을 해야 되지? 라고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개인적인 추천은 전 M4부터 했으니 M4를 추천드립니다. 흔히 M5는 돈이 아깝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완전히 또 맞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이 판단은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돈이 아깝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M4를 보시는 게 맞고요. 난 M5를 보고 싶은데 남들이 다 돈이 아깝다 해가지고 M4를 봐야겠다 하시는 거면은 굳이 M4로 안 옮기셔도 됩니다. 그냥 본인이 보고 싶은 거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그 시간과 돈은 사람마다 다르고 결국엔 본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거 보시는 게 전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욕심이 있고 확고하신 분들이면 이런 고민도 안 하실 거예요. 제가 M4를 보고 N3를 봤는데 이 둘의 난이도의 벽은 전 좀 두껍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M4 같은 경우에는 이 JLPT 회동웹에 있는 780 단어만 보고, 그리고 다라곤 교재에 있는 그 스피드북, 거기에 있는 문법만 공부를 해서 갔었거든요. 문제도 거의 풀지 않았어요, 책에 있는. 아마 N3를 M4처럼 공부를 했다면 전 분명히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씹덕 베이스도 없고 시간이 많은 게 아니다 하시면은 저는 M4를 먼저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 내용은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추천합니다. 사실 전 일본어를 가타카나 떼고 나서부터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해가지고 JLPT를 선택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다른 공부법은 잘 모릅니다. JLPT가 난이도 잘 구별돼 있고 그 난이도 속에 뭐 단어, 문법, 청해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공부하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지금 N2 계획은 사실 있진 않거든요. 근데 이미 단어 공부를 여기 N2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어 공부를 할 거다 하시는 분들 꼭 JLPT를 안 보셔도 JLPT로 공부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러면 나중에 공부한 게 아까워서 어차피 시험을 아마 보게 되실 거예요. 저도 제가 처음에 M4를 보게 될 줄은 몰랐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JLPT N3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5월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는 꼭 N3를 따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N3를 따고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제가 쇼츠 보다가 들은 말인데요. 일본어는 좋아해서 배우는 언어다. 인생에 도움되길 원하면 영어를 배워라. 이 말을 듣고 내가 일본어를 좋아해서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좋아해서 하는 일본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컷!